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리즈에 의해서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난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지진 극복 사례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죠. 24,500명이 사망 또는 행불되고 행불되고, 이재민이 16만 명, 또 가옥이 18,000호 이상 등등 160조에서 250조 엔이 이 피해를 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일본 사회 전체가, 동북지방 전체가 산업이 파괴됐다는 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쓰나미에 따라서 산업이 파괴된다는, 산업시설이. 동일본 대지진은 매그니튜드 규모로 9.0입니다. 9.0인데 이거는 어떤 규모하고 같냐면은 관동 대지진 때 14만 명이 죽었죠. 동경에서 14만 명. 그때의 30배 이상입니다. 한신 대진재의 1000배 이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동일본 지역이 일본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낙후된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동경에서 일어났다면 피해는 어마어마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등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을 우리가 보통 괴물이라고 합니다. 또 쓰나미는 괴물의 친구라고 합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약한 지진에는 쓰나미가 안 따라오지만 바다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으면 반드시 쓰나미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쓰나미는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 이거죠. 쓰나미는 기본적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지각이 변동돼 가지고 지각 변동되면 당연히 힘이 발생하죠. 힘이 발생하면 그 힘이 이 물에 연결이 돼서 수심이 깊은 데서는 그대로 가지만, 수심이 얕은 데로 가면은 그 힘이 그대로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은 육지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육지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육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이 강해지는 게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쓰나미라는 말 자체가 1963년에 일본 용어가 공식적으로 국제용어로 채택이 되는데, 쓰란 말은 해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남이란 말은 파도, 그러니까 항구의 파도란 뜻이죠. 항구에 파도가 밀려온다는 걸 이제 쓰나미라고 하는데, 이 쓰나미란 자체가 바다 한가운데서는 전혀 모르는데 일단 해안으로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습니다. 물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 기상청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미국 기상청이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촬영한 건데, 캘리포니아주의 크레센트 시에는 10시간 후에 그 첫 일파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크레센트 시에서 선박이 16척이 침몰이 되고 50척이 파손됐습니다. 그러니까 8,000km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 크레센트 시에서 선박이 16척이 그대로 침몰이 됐으니까 이 쓰나미가 얼마만큼 괴력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약탈 범죄가 횡행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 LA 폭동 때 흑인들이 상점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신문 보도에 접했죠. 이집트 자유화 운동 때 한쪽에서 이 약탈자들이 박물관에 가가지고 보물들을 다 약탈한 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일본에는 그런 게 없죠.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미미합니다. 사재기도 일본에서 이번에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일부 지역에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재난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졌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초월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본 국민의 어떤 재난 대책 마인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 피난소에서
불만과 고성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 계속 참고 있다가 끝까지 참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는 거,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게 일본 질서 유지의 가장 기본이죠. 이게 바로 그대로 이재민 피난소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언론들이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진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너무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불만을 그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게 병이 돼서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숨기지 말고 좀 큰 소리로 내라 이런 또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국민성, 그게 이제 일본 국민의 대표적인 국민성인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대성 통곡을 하지 않는 점, 우리와 조금 비교가 되죠.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울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고시엔,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 같은 거 보면은 고시엔에 이기는 선수들 그 전원이 엄청나게 웁니다. 일본 사람도 잘 울지만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는 울지 않는 게 또 일본 국민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사생관하고 또 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무려 한 달 새에 14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나섰죠. 특히 1995년에 한신 대지진 때 일어나서 그때 자원봉사자가 일본 전국에서 한신 그 지역으로 많이 가서가지고 한신 대지진에서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이번에 동일본 대지진에 와가지고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특히 참가를 한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 지진에 구호단체 그리고 또 직접 가가지고 구호도 해주고 이런 많은 선행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상이지만 이번에 그 지진이 200km 남쪽에서 일어났다면 피해는 수백 배가 됐을 거다. 특히 동경, 오사카, 나고야는 해안지방이죠. 해안지방은 지반이 약합니다. 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수백 배가 됐을 거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은 향후 대지진이 있을 거다. 그 지진은 동해 지진, 동남해 지진, 그리고 남해 지진.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적어도 8.0 이상일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광범위하게 동남해 그리고 동남 이 세 군데 지역을 전부 다 연동해서 일어나는 지진은 8.7 이상일 거다. 그렇게 되면은 32만 명 정도가 사망할 거고 쓰나미가 거의 30m 이상의 쓰나미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동해, 동남해, 남해 대지진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연동, 동해, 남해, 동남해 이 세 지역이 연합해가지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쓰나미의 피해는 별도로 죽는 사람만 거의 2만 5천 명 이상일 거다. 건물 파괴만 55만 동 이상일 거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 그 뒷모습이 어땠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같은 지진이 또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도대체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